안녕하십니까. 재밌게 배워 바르게 쓰는 팀 나란말씀이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이정훈입니다. 먼저 저희 팀원 구성과 각자가 구현한 부분 요약 그리고 사용된 기술 스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프론트엔드 3명과 백엔드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구현한 내용의 요약본을 화면에 표시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기술 스택은 프론트엔드의 경우 리액트, 리액트 라우터, 리액트 훅, 악시오스, 자바스크립트, 스타일드 컴포넌트 등으로 클라이언트를 구성했고 백엔드의 경우 익스프레스, 노드메일러, JWT, 노드.js, MySQL, 오아스 등으로 서버의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배포의 경우 EC2와 S3를 활용해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배포하였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AWS의 RDS를 활용해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로드 밸런서와 루트 53, 클라우드 프론트 등을 활용해 HTTPS로 배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사이트의 기능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사소한 맞춤법, 띄어쓰기 실수로 망신을 당하거나 혼자 부끄러워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희 나란말싸미 팀 또한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었고 저희는 건강한 우리말을 재밌게 배워 바르게 쓸 수 있게 하자라는 목적을 갖고 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이트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각각의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기 전에는 문제 출제와 문제 풀이 과정, 저작거리 등을 체험하는 정도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문제 출제의 경우 로그인 후 문제 출제가 가능하며 비회원일 경우 출제 직전까지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의 상점, 저작거리의 경우 비회원도 상품 목록을 둘러볼 수는 있으나 구매가 불가능하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제풀이의 경우 과정을 체험할 수는 있으나 정답의 제출과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체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의 경우 노드메일러를 통해 가입 시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URL이 전송됩니다. 해당 URL을 통해 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로그인이 가능해지며 쿠키로 전달되는 인증 토큰을 통해 회원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소셜 계정을 이용한 로그인 또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의 경우 이메일, 닉네임 등의 최소한의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를 등록합니다. 소셜 로그인 사용자의 경우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일반 회원과 같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메인 페이지 소외담에서는 전체 문제의 모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카테고리, 문제 유형, 답안 유형 등을 선택해 원하는 문제만을 분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문제는 한 회원당 한 번씩만 추천이 가능하며 다시 버튼을 누를 시에는 추천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 문제에는 저희 사이트에서의 마일리지 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을 맞히면 해당 량을 획득할 수 있고 오답일 시 정답과 해설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 여부와 관계없이 각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는 회원당 단 한 번만 주어지며 본인이 출제한 문제의 경우 포인트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풀었던 문제가 마음에 들었다면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개인 서재에 옮겨 담을 수가 있습니다. 서재에서는 소외담과 마찬가지로 각 유형에 맞는 문제만을 분류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 얻은 양의 경우 저작거리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양이 충분하다면 각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으며 구매한 상품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앞서 말한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출제한 문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출제 방법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는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을 클릭 시 회원 정보 수정 화면을 띄울 수 있으며 트로피 모양의 버튼을 클릭할 경우에는 랭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랭킹 시스템은 각 회원이 획득한 양의 기준이 되어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직전의 저작거리 시스템과 더불어 이러한 랭킹 시스템을 이용해 사용자의 문제풀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지식을 나누거나 지식을 자랑하고 싶다면 직접 문제를 만들어 출제할 수 있습니다. 각 문제는 카테고리, 문제 유형, 답안 유형, 할당될 양을 입력해야 하며 해당 문제의 답변에 대한 해설도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 유형의 경우 이미지, 텍스트 두 종류로 나뉘며 답안의 경우 이미지, 텍스트,
OX, 총 3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출제자는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 그에 맞는 문제, 보기 등을 설정하여 출제자가 원하는 색깔을 가진 고유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업로드하는 모든 이미지의 경우 등록하는 과정에서 출제자의 취향 혹은 문제의 성격에 맞춰 이미지 크롭이 가능합니다. 문제를 출제하기 직전에는 썸네일 지정이 가능한데 이 또한 이미지 크롭이 가능하며 만약 썸네일을 지정하지 않을 시에는 선택한 카테고리에 맞는 기본 썸네일이 적용됩니다. 출제를 완료한 문제더라도 관리자의 검수를 거쳐 승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본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의 접근이 제한됩니다. 관리자 로그인의 경우 일반 사용자와 다른 경로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로 로그인하게 되면 바로 관리자 페이지로 연결되며 승인된 문제, 승인되지 않은 문제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각 문제를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의 질을 높이고 부적절한 문제를 가려내는 등 건강한 우리말을 재밌게 배우는 과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각자가 배우고 느낀 점들을 통해 자체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웹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설계한 이유와 반응형 웹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사용자 비중이 60%를 넘어서면서 모바일 시장의 성장과 모바일 기기가 갖고 있는 무수한 기능들로 인해 모바일 퍼스트를 염두한 방향으로 웹의 레이아웃을 설계했습니다. 반응형 웹사이트는 하나의 템플릿을 사용해 다양한 기기에 대응할 수 있어 개발이 간편하다는 점과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 및 해상도가 자동으로 조절돼 최적화된 화면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기기로 접속해도 모든 기기를 위한 CSS를 전부 다운로드해야 돼서 데이터를 낭비하고 로딩 시간이 늘리게 됩니다. 또한 콘텐츠에 따라서 디자인의 자유도가 떨어지고 100% 맞춤 디자인이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반응형 웹사이트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웹사이트의 목적과 사용자의 편의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N사나 K사의 웹사이트들은 정보 공유 및 제공이라는 포털 사이트의 목적에 충실했고 주요 사용자인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자의 편의보다 사용자의 편의를 우선시해 궁극적으로 UX 만족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기업들은 반응형 웹이 아닌 적응형 웹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개발자, 관리자, 사용자의 입장을 상호 배려하면서도 실용성 있는 웹 구축을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저의 로그인 정보는 하이 컴포넌트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액트의 부모자식 컴포넌트 구조는 일단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고 에러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는 때때로 번거로운 작업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로그인한 유저의 상태 정보가 최상단 컴포넌트에 저장되어 있고 최하위 컴포넌트에서 이 상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유저의 상태 정보는 최상단 컴포넌트에서 몇 단계를 거쳐 하위 컴포넌트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는 개발자에게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비효율성을 계속 해결하기 위해 리덕스라는 전역적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이미 리액트에서 동일한 기능을 가진 컨텍스트 AIP로 제공하고 있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앱에서 사용하는 리액트 컨텍스트 덕분에 유저 정보가 필요한 컴포넌트들은 부모, 자식, 종속 관계에서 독립되어 효율적으로 상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받아온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 적합한 로직으로 변경하여 특정 조건에 맞게 데이터를 다시 구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서버에 요청했을 때 에러가 나오면 에러가 난 부분을 검색하고 로직을 여러 차례 바꾸며 수정했던 점,
백엔드 담당 팀원과 피드백을 통해서 많이 소통했던 점 또한 아주 큰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굳이 RDBMS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엔드 담당자였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문제를 작성하거나 삭제하는 등 마치 유연한 데이터만이 존재하는 듯하지만 카테고리, 문제 유형, 출제자 정보 등이 정해진 값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데 각각의 데이터가 엄격한 틀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것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이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구현시켜주면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RDBMS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MySQL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체계적인 스키마를 구상하고 작성하는 과정이 조금은 어려웠고 중간에 테이블의 구조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혹여나 실수를 저지를까 노심초사하며 작업하기도 하였습니다. 얼핏 비효율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덕분에 저희 팀의 데이터를 조금 더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으며 백엔드 개발자로서는 RDBMS와 NoSQL의 장단점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며 직접 경험, 학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조인 쿼리문을 구성하며 RDBMS와 관련한 지식이 한층 더 깊어질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두가 모르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배우는 과정이 즐거워질 수 있길 바라며 저희 팀 나란말싸미의 프로젝트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